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. 자,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릎 구조 2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은 이 무릎의 뼈의 형태, 관절의 구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,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작은 파텔라와 피머가 허벅지뼈가 결합하는 파텔로 피모럴 조인트, 그리고 허벅지뼈 피머와 정강이뼈 티비아가 결합하는 티비오 피모럴 조인트,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절을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이 관절들의 움직임에서 작은 무릎뼈 파텔라와 피머가 결합하는 파텔로 피모럴 조인트의 움직임을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.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, 그리고 이렇게 파텔라가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이 내적인 모멘트 팔이 길어지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우리 움직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도 함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파텔라 피모럴 조인트가 아니라요. 그래서 파텔라 지금 걷어치워버렸죠. 그래서 TBO 피모럴 조인트를 볼 겁니다.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결합하는 이 관절을 조금 집중적으로, 이 관절의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.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허벅지뼈, 피머가 볼록하고요, 티비아가 오목합니다. 다시 허벅지뼈, 피머가 볼록하고 정강이뼈, 티비아가 오목합니다. 그래서 둘은 이 컨다일이라는 안쪽과 바깥쪽, 이 컨다일이라는 관절 융기라는 곳에서 같이 합쳐지고 볼록한 허벅지뼈, 오목한 정강이뼈입니다. 그리고 뒤에 이 파필리티어스라는 오금근, 스러화근이 등장하니까 이거 위치도 한번 보시죠. 정강이 이제 안쪽 면에 이렇게 붙어서요. 여기 자세히 보이시진 않지만 허벅지뼈, 이 레터럴 컨다일 이 바깥쪽에 이렇게 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, 안쪽은 정강이뼈, 바깥쪽은 이 허벅지뼈,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붙는 근육입니다. 자, 이제 이 TBO, 다시 TBO 피모럴 조인트의 움직임을 볼 건데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무릎을, 자, 이 허벅지뼈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,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앉은 상태라면 일단 허벅지뼈는 좀 더 고정하기 쉽죠.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피는 겁니다. 그럼 정강이뼈가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. 여기 무릎이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. 요거 허벅지뼈라 그러고, 요걸 이렇게 할 때 얘를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0도 정도, 무릎 각도가 한 30, 이렇게 봤을 때 한 30도 정도 이렇게 펴지려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외회전을 하는 겁니다. 앉아서 여러분들 해보세요. 그러면 쭉 천천히 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펴질 때쯤, 한 30도 정도, 무릎 펴면 30도 정도의 각도에서부터 정강이뼈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좀 더 이쪽으로 가는 거죠. 오른쪽 무릎을 피셨다면 엄지발가락이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려고 할 겁니다. 지금 그것에 대한 원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고요. 여기서 가장 크게 이 정강이뼈의 바깥쪽 돌림,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폈을 때 무릎이 탁 잠기는 지점에서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 원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, 보시면 메디알 피모럴 컨다일, 그러니까 허벅지뼈 안쪽 면에 이 메디알 컨다일의 그냥 모양이에요. 얘네들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겁니다. 이 바깥쪽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절벽처럼 툭 튀어나와 있고 안쪽은 조금 이렇게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? 바깥쪽이, 이 파텔라가 붙는 앞쪽 면도 바깥쪽이 좀 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. 정강이뼈와 결합하는 이 아래쪽 면의 이 각도도 이쪽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안쪽에 비해서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. 지금 이것은 이제 그 피머고요. 허벅지뼈고, 오목한 정강이뼈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좀 수직으로 절벽처럼 되어 있으니까 딱 걸려서
뭐 이렇게 회전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회전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것을 스크류 홈 로테이션, 나사집 돌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, 보통.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바로 앞쪽이고 여기가 이제 메디알이죠. 이 레터럴이니까 오른쪽 허벅지뼈 아래쪽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죠? 오른쪽 허벅지뼈 아래쪽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. 여기가 앞쪽, 뒤쪽, 안쪽, 바깥쪽. 그래서 이 항상 무릎의 허벅지뼈 안쪽 면에 이 컨다일의 메디알 컨다일의 이 융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완전하게 피게 되면 한 30도 정도 각도에서부터 외회전이 일어나고 그 외회전의 각도는 한 10도 정도 외회전이 일어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두 번째로 있는 이 앞 십자인대의 장력은 십자인대가 앞쪽 십자인대가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서 뒤쪽으로 주행돼요. 안쪽에서 그러니까 바깥쪽 뒤쪽으로 앞 안쪽에서 뒤 바깥쪽으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정강이뼈를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외회전에 좀 기여를 한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여를 하는 겁니다. 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쿼드라이셉스 그룹에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일리오티비알 밴드도 있고 훨씬 더 이 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얘네들이 이제 또 당겨간 힘, 이것도 기여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세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외회전을 만들어서 스크류홈 기존을 만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블록 쳐놓은 첫 번째입니다. 얘네들 생긴 모양.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. 암만 노력해도 타고난 건 따라갈 수가 없다.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피처링되는 파필리티우스 스로아근을 보면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했냐 하면, 말씀드렸다시피 정강이 안쪽에서 허벅지뼈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. 우리가 무릎을 이제 이렇게 피게 되면 살짝 외회전한다고 했었죠. 이렇게 외회전 되어 있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세요. 무릎 쭉 지금 피고 계시다가 천천히 살짝 구부리려고 하면 초반에 한 30도 정도 얘를 이렇게 스크류홈으로 딱 잠겨져 있는 거를, 외회전된 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딱 만들면서 살짝 구부려주면서 풀어주는 애가 있을 겁니다. 그 열쇠, 그 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필리티우스 머슬입니다. 무릎을 구부려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. 30도, 무릎 폄의 30도에서 시작되어서 외회전 10도를 만들어내서 무릎이 이렇게 딱 락킹되어 버린 무릎을 풀어주는, 무릎을 구부리면서 외회전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필리티우스 머슬입니다. 자, 그럼 단순히 이 역할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드렸냐, 그런 것은 아니고요. 한번 파필리티우스를 짧게 구조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왜 이걸 제가 강조를 드렸는지.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깊이 안에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깊이 있습니다. 깊이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게 되고요. 아래쪽은 보면 굉장히 힘이 좋은 가스트로크레미어스가 있죠. 비복근이 이렇게 있고, 이제 이 안쪽으로, 위 안쪽으로는 이 세미 그룹들이 있죠. 세미 텐디노서스, 세미 멤브라노서스, 햄스트링 그룹, 그리고 바깥쪽에는 당연히 바이셉스 피모리어스 있고요.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이 파필리티어스 근막입니다. 파필리티어스 이 오목한 부분, 그 파필리티어스를 감싸고 있는 어떤 이 막 쪽이고,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파필리티어스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 좀 큰 아이들을 걷어내면 파필리티어스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, 보시면 플랜타리스라고 하는 장단지근이라고 하나요? 한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어쨌든 그건 똑같이 아킬레스 텐던에 붙어 있는 우리 플랜타 플렉서를
플렉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랜탈리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. 굉장히 깊이 붙어 있고 제가 계속 깊이를 강조하는데요.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얘는 이 조인트 캡슐하고 섞이게 돼요. 굉장히 깊이 있다 보니까 관절 연골하고도 섞이게 되고, 이 LCL 유명하죠? 이 바깥쪽 측부인데 얘네들과도 함께 같이 섞이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안정자에 기여를 할 수 있고, 또 재밌는 것은 레터럴 메니스커스 있죠. 바깥쪽 반월상 연골과도 함께 섞이거나 얘네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파필리티어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무릎 뒷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하고, 동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왜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소리가 자주 나시는 분들, 저도 그렇지만 무릎을 이렇게 딱 피면 딱 하고 소리가 이렇게 딱 나는 게, 이 전 시간 거랑 이제 같이 대유를 하자면 파텔로피모럴 조인트에서, 그러니까 무릎뼈의 경로가 좀 잘 좋지 못한 거여서 무릎을 이제 항상 덜 피고 다니는 겁니다. 조금 구부리고 다니는 거예요. 인지하지 못해요. 조금 구부리고 다니다가 이제 계속 구부리고 다니니까 불편하고 무릎뼈의 경로가 좀 이탈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딱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보면 무릎을 계속 구부리고 다닌다 그랬었죠. 그러면 그 작은 구부림, 아까 스크류홈 기전에서 이 10도 정도의 외회전되어 있는 락을 풀어주는 게 바로 파필리티어스라 그랬죠. 그래서 디플렉션의 각도를 많이 하면 파필리티어스는, 스와그는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. 무릎 구부림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스와그의 주된 액션인데,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.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을 완전히 피지 않으면 얘네들은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십자인대의 손상 혹은 연골들의 손상이 있으신 분들, 자,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무릎 피는 걸 굉장히 두려워 하시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무릎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구부린 채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깁스를 착용하거나 그러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파필리티어스는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는 근육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고, 그렇게 또 이 뒤쪽 영역에서 굉장히 깊은 안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그 동반이 되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것을 정리하면, 자, 무릎을 필 때, 즉 정강이뼈가 지금 앉은 자세에서만 예를 들게요. 정강이뼈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정강이뼈는 외회전된다. 이렇게 10도의 외회전, 이 안쪽 허벅지뼈 안쪽 융기에 생김새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정강이뼈는 외회전, 10도 정도의 외회전 되는데, 이것이 무릎편의 한 30도 정도 각도부터 외회전이 된다. 자, 그리고 이 외회전되어 있는, 그러니까 무릎이 쫙 펴져서 외회전되어 있는 락이 걸린 스크류홈 기전을 풀어주는 바로 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와근 파필리티어스 머슬이고, 이 스와근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조인트 캡슐, 즉 레터럴, 이제 컬래터럴 리가먼트 가쪽 측부인대와 바깥쪽 외측 반월상 연골에까지 얘네들이 함께 섞이게 된다. 그래서 무릎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완벽하게 무릎 펴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, 그때 이제 파필리티어스 머슬을 의심해 보시는 편도 굉장히 좋고요. 무릎의 어떤 이 바깥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ITB 있죠? 일리오티비얼 밴드와 함께 이 파필리티어스 머슬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, 다음 3편에서는 파필리티어스를 어떻게 보면 시작으로 이 무릎의 조금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러니까 수동적인 구조 그리고 능동적인 구조, 근육들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무릎을 좀 보호해 주는지, 우리가 무릎 재활이나 아니면 트레이닝 강화에 있어서 또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3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
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, 요즘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 계절, 그리고 그런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, 그냥 막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라도 조금 같이 노력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